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7일 대낮 할렘에서 2대의 MTA 버스가 총탄에 맞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학생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18대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총회장에 박광민 뉴욕 한인식품협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26일 플러싱 소재 글로우 커뮤니티 센터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등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인신매매 관련 태스크포스를 4년 더 연장하고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신매매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는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끔찍한 행위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지사는 아시아 인구가 밀집해 있는 플러싱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This is a very vulnerable population, especially people who are lured to come here from their home country with the promise of getting labor, getting a job. And the language barriers are intense. A lot of them come on their own. They don't have any support system. They're so vulnerable. And this is an area that has drawn many immigrants. And it's a wonderfully diverse community. It's a fascinating place. But there are also predators out there. There are people. 이번 법안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세이프 호라이즌 등 11개의 기관에 230만 달러의 보조금도 수여됐습니다. 세이프 호라이즌은 해당 보조금을 노동 착취, 성착취 피해자들이 착취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금전적, 심리적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하철과 공항 등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27일 대낮 할렘에서 2대의 MTA 버스가 총탄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27일 오후 2시 40분경 할렘 1304 암스테르담 에비뉴 앞을 지나던 2대의 MTA 버스가 총탄에 맞아 거리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검은 옷의 남성은 길 건너의 남성을 겨냥해 5발 이상의 총을 쐈습니다. 그중 한 발은 60명 이상의 승객이 타고 있던 M101 버스의 뒤쪽 창문을 관통해 버스 내부의 조명기구를 강타했습니다. 다른 한 발은 M100 버스의 하부를 강타했습니다. 총격 직후 두 버스는 잠시 흔들렸지만 충돌 없이 안전히 정차했습니다. 당시 버스 안 그리고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버스 관계자는 아무도 총에 맞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자는 없었지만 버스 운전자 중 한 명은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W 로컬 100 회장 리차드 데이비스는 또다시 버스에 총격이 가해졌다며 사람들은 총기 난사의 위협을 받지 않고 직장에 나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검은 옷을 입고 도보로 도주한 것이 마지막으로 포착돼 수배 중입니다.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학생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지됐던 대출금 상환이 10월 1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학자금 대출 사기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로보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스뉴스에 따르면 텍사스대 졸업생인 켈시 래핑웰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5,000를 주겠다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기는 납부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특히 소득이 없고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이 속기 쉬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의 전화 사기 피해 금액은 $2,100만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매주 학자금 대출 사기 전화가 10만 회 이상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8대 국제한인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총회장에 선출된 박광민 뉴욕 한인식품협회장이 회원들 간의 화합과 총연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8일 네바다 라스베가스 아리아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제식품상 총연 65차 총회에서 박광민 회장이 18대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 회장은 김중칠 남가주 식품상 회장과 경선을 벌여 34표 대 7표로 압승을 거뒀고 내년 1월부터 임기 2년간 국제식품상 총연을 이끌게 됐습니다. 박 당선자는 미국과 카나다에 총 21개 지역협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친목과 협력은 물론이고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지역협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많은 지역협회의 그 파워를 이용해서 스폰서십을 맺은 대형 업체로부터 버젯을 받아서 일정한 그 버젯을 각 지역협회 스칼라십에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협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없는 주에 있는 그런 거를 발족을 시켜서 이제 더 많은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제 임기 동안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려고 그래요. 박 회장은 총연 서울 사무소를 통해 한국 특산물을 회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고르 한국사무소 같은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생산업자들, 요즘에는 그 지방자치 그 구역의 특산품이라든지 뭐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회원들 또는 여기 미 주류 사회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뉴욕 한인식품협회를 4차례 연임한 박 회장은 회원들의 안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총연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그 뉴욕협회에서 지금 4연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연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단체를 이끄는데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조금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 뉴욕에서도 제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졌던 것이 회장이기보다는 어떤 심부름꾼이다 하는 그런 역할로 회장직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이번 총연에 가서도 그런 각오로 일하는 것이 제 목표고. 국제식품상 총연은 미국과 카나다 등 21개 지역 협회로 연결된 북미주 최대 한인식품단체로 2만여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퀸즈 일부 지역이 지반 침강이 빠른 핫스팟으로 밝혀져 홍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와 러트커스 대학의 지구 행성 과학과가 발표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는 연간 약 1.6mm의 침강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빠른 침강 속도를 보인 지역은 퀸즈의 라과디아 공항과 플러싱 메도 코로나 파크 내 위치한 아서 SC 스타디움이었습니다. 또한 뉴욕시 외곽의 440번 고속도로와 78번 고속도로도 주변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브렛 버잔가 박사는 해당 지역은 미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홍수에 더 취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빙하후 반등 현상과 과거 해당 핫스팟들이 매립지로 사용되었던 것이 지반 침강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추석 전날인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를 돌파, 1360원대에 바짝 다가서면서 미주 한인들의 추석 송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 전날인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7원을 기록, 연중 최고를 기록하며 1360원대 돌파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7일 1350원을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7원이 상승하면서 연속 4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올해 내 최소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금리 차가 커지고 전 세계 현금이 금리 차를 노리고 미국으로 몰려들게 됨으로써 킹달러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는 유학생들은 어려움이 커지고 한국의 물건을 수출, 달러로 받는 한인 무역업자들은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또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한인은행의 추석 무료 송금에도 달러를 송금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인들의 송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에 이어서 뉴저지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1달러 인상돼 15달러 13센트가 적용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달러 높은 15달러 13센트로 인상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발효된 뉴저지주 임금 인상법에 따른 것입니다. 뉴저지주는 2019년 당시 임금을 매년 1달러씩 인상, 2024년 1월 1일 15달러까지 인상하기로 했으며 내년 임금은 당초 15달러보다 13센트 더 인상됩니다. 이처럼 당초보다 조금 더 오른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임금 인상에 반영, 올해 초 14달러 13센트로 인상됐고 내년에는 1달러가 오르는 것입니다. 또 직원 5명 이하 기업체와 임시 계절 근로자 등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80센트 오른 13달러 73센트가 적용되며 식당 종업원 등 팁을 받는 직종 근무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시간당 5달러 26센트가 적용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내년 1월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등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시간당 16달러, 나머지 지역은 1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업 노동자의 시위에 동참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의 문호조 공장을 방문, 전기차 지원 등 정책의 맹점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 경선 2차 토론회에 불참한 뒤 디트로이트의 노조가 없는 트럭 부품 업체인 드레이크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친화 정책으로 불안해하는 게솔린 엔진 자동차 업체 노동자들을 달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게솔린차보다 적은 인원으로 생산이 가능한 만큼 필연적으로 자동차 업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들을 중국에 팔고 당신들을 극단적 환경주의자와 극자 인사들에게 팔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게솔린이 무한하다고 강조, 자신이 당선되면 게솔린차 중심의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디트로이트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방문해 피켓 시위에 동참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며 바이든, 트럼프 등 두 후보가 사실상 동시에 미시건을 방문한 것은 내년 대선이 양자 대결로 굳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시간주는 최근 자동차 공업의 쇠퇴로 로스트벨트로 변하면서 가장 경합이 심한 주가 됐으며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미시간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대선 풍향계 지위를 굳혔습니다. 공화당 대선주자 7명이 어젯밤 2차 TV 토론회를 벌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제 토론은 7명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트럼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2차 토론에서는 1차 토론의 스타였던 기업인 라마스와미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라마스와미는 리틀 트럼프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기업인으로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음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전날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동참한 바이든의 행보에 대해서 강도 높은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팀 스캇 연방 상원 의원은 바이든은 피켓 라인이 아니라 남부 국경에 있어야 했다고 말을 했고, 라마스와미는 자동차 노조 시위대는 백악관 앞에서 피켓을 들어야 한다며 백악관이 정말로 시위가 필요한 곳이라며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바이든의 정책은 중국에만 좋고 디트로이트 노동자들에게는 나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노동자 파업은 바이든의 무리한 지출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란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워싱턴에 있는 사람의 무분별한 행동이 아메리칸 드림을 봉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라마스와미가 푸틴이 사악한 독재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선한 것은 아니라며 무분별한 지원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주들이 상대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높은 주들로 새로운 것을 일찍 받아들이는 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각 주별 정치색과 전기차 비중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전기차 점유율이 3%를 넘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점유율이 최하위인 미시시피주는 가장 가난한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대표적 레드 스테이트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표적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시오스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탄소 배출 규제가 강력한 주에서 전기차 비중이 높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 주는 전기차 판매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결국 민주당 지지층을 다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 색채가 강한 주에서 전기차 보급이 높은 것은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재판과 관련해 트럼프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다냐 처트칸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처트칸 판사의 이전 발언이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 등 편견을 드러낸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처트칸 판사는 2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해당 발언들이 공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편견을 드러내지 않았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측이 문제 삼은 발언은 연방의회 난동 때 기소된 개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발언이며 트럼프 측의 추론적 비약은 관련 사실과 기록, 법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측 변호인은 처트칸 판사의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당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항소 과정에서 동일한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처트칸 판사가 연방의회 난동 가담자에게 검사의 구형량 그대로 선고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내릴 확률이 다른 판사보다 2배나 높다고 보도했지만 재판을 받은 당사자들은 절차가 매우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로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부실 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내 레버리지론 1조 7천억 달러 중에서 2,700억 달러가 잠재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버리지론은 부채 비중이 높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 대출 형태로 조달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부실 위험도를 감안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대출돼 금리가 대폭 상승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자동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완용품 업체 페코는 2년 전 연 3.5% 금리로 17억 달러를 대출받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연 9%로 폭등, 올해 2분기 기업
현금 흐름의 4분의 1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류업체 헤인즈 브랜즈도 두 개 은행에서 19억 달러 대출을 받았고 현재 금리가 연 7.2%와 8.9%로 치솟으면서 현금 흐름 전체를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쏟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이자 부담 가중으로 신용 등급이 하락, 추가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대출 중 향후 2년간 실제 디폴트될 금액이 6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맥도날드가 10월 9일부터 완벽한 한 끼를 위해 새로운 소스 2종을 선보입니다. 맥도날드는 스윗 앤 스파이시 잼 소스와 만보 소스 등 두 가지 소스를 10월 9일부터 한정 기간 동안만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윗 앤 스파이시 잼 소스는 고추 소스로 혀가 얼얼하게 매운 스촨 통 후추와 열이 훅 끝나는 카엔 고춧가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즙 식초가 마무리됩니다. 이 소스는 맥도날드가 미국 매장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셰프들은 소시지 맥머핀 위드 에그, 해시 브라운, 치킨 맥너겟, 맥크리스피 등을 스윗 앤 스파이시 잼 소스와 궁합이 잘 맞다고 추천했습니다. 또 만보 소스는 토마토가 주재료인 달콤 매콤하고 새콤한 식초 맛이 나는 소스로 쿼터 파운드 위드 치즈, 해시 브라운, 맥도날드 월드 페이머스 프라이에 찍어 먹을 것을 셰프들은 추천했습니다. 새로운 소스들은 10월 9일부터 가까운 맥도날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인들의 명절인 즐거운 추석을 맞아 미국을 대표해서 모든 한국인들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하며 기쁨과 화합,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중국 해커가 국무부 직원 이메일 계정 10개를 해킹, 이메일 6만 건 이상을 훔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연방상원 보좌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노조원이 무려 5만 3천 명에 달하는 라스베가스 호텔 요리사와 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 투표에서 95%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 라스베가스 호텔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습니다. 퓨어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한일을 포함한 아시안의 최대 관심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침 6시 15분쯤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34세 여성이 자신의 남동생인 31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7년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공직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던 호세 토레스 전 뉴저지주 패터슨시 시장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맨하탄 이스트할렘의 18세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3D 프린터로 총기를 불법 제조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4박 5일간 서울에서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를 개최하며 뉴욕 총영사관이 다음 달 9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1분입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